2장.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온통 은수의 죽음으로 도배되었다.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던 여가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온라인에는 추모와 애도의 메시지가 넘쳐났고 연예계 종사자들도 슬픔을 표했다. 정우는 은수의 죽음에 깊은 슬픔과 큰 상실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 감정이 곧 분노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서은수 부검 결과가 나왔어. 그게 말이다. 그녀의 체내에서 보툴리눔 톡신이 검출되었다고 하는구나. 네? 보툴리눔 톡신이라면 맹독 중에 맹독이라고 해. 보톡스 주사에도 이용된다고 해서 서은수의 병원 기록을 샅샅이 살펴봤는데 성형외과를 갔다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했다는 기록은 찾아내지 못했다. 그럼 그 맹독이 어떻게 서은수에게 주입되었는지 아직은 알 수 없군요. 맞아. 그러고 보니 정우 네가 그날 사건 현장에 있었으니 서은수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거나 특이점이 있다거나 떠오르는 게 있다면 상세히 말 좀 해다오. 나는 내가 목격했던 비극적인 현장을 떠올리며 그날 서은수의 행동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어. 죄송해요, 형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은수의 행동에는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구나. 일단 우리 경찰은 서은수의 사망 전 행적에 대해서 더 조사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앞서 일러두는데 서은수 말이야. 10년 동안 이탈리아 유학을 가기로 결정하면서 소속사와 마찰이 좀 있었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업계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지만 서은수 그 친구 꽤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유학으로 인해서 결별했다고 해. 물론 남자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같고. 그럼 저는 서은수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이 사건, 그녀와 관계없는 제3자의 범행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악의의 근원을 반드시 찾아낼게요. 그래, 잘 부탁한다 정우야. 네가 서은수의 열렬한 팬이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파헤치는 거야.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신중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도록. 네, 알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주변인들을 탐문하기에 앞서 우선 서은수의 과거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어. 서은수, 1994년 6월 5일 서울 출생. 변호사인 아버지와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남. 이남 일녀 중 막내. 유복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이란 걸 모르고 곱게 자란 것 같아. 피아니스트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었고 고등학교 2학년 전국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뛰어난 실력의 예쁜 외모로 오페라의 최연소 프리마돈나 데뷔. 그리고 후에는 대중가요에도 눈길을 돌려 천재 작곡가인 김성준과 함께 석 장의 앨범을 발매. 3장의 앨범 모두 5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상업 가수로도 확고히 자리매김을 했는데 그러던 중 갑자기 2년의 공백기가 생겨. 그 2년의 공백의 원인은 3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는데 우선은 아이돌 그룹 탱크보이의 멤버와 열애설이 터지면서 탱크보이의 팬덤에게 심한 악플 공격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작곡가 김성준의 마약 투약 사건으로 인해 당시 그의 최측근이었던 서은수도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때
서은수가 받은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해. 그리고 한간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단을 줄곧 차지하고 있었던 악성 스토커 사건까지. 이게 제일 큰 원인으로 보여지는데 스토킹의 주체는 아직까지도 밝혀내질 못했다고 해. 아무튼 서은수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야.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흐른 후 복귀한 이래 오로지 성악계 활동만 할 뿐 다른 분야로의 외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 나는 서은수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 조사를 진행했어. 그리고 서은수의 소속사를 찾아가 그녀의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의 시간을 함께한 매니저 이서연을 만나게 되었지.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못 드렸네요. 아닙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셨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어떻게 지내고 자시고가 어디 있겠어요. 저희 회사는 은수가 거의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데 은수가 그렇게 됐으니 이제는 저도 이 회사 미련 없이 떠나려고요. 은수 말이에요. 저를 정말 친언니처럼 잘 따르던 아이였어요. 저 또한 그런 은수를 친동생, 아니, 친딸처럼 생각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그만큼 그 아이를 아끼고 사랑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그렇게 됐는데 마치 제 몸의 일부분이 싹둑 잘려나가 버린 느낌이더라고요. 은수 부모님 만나보셨죠? 그분들이 느끼시는 감정이랑 지금의 제 감정이랑 크게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저도 서은수 씨의 팬으로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오랜 지인이셨으니 상심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마는 오늘 여기에 온 목적은 서은수 씨의 일로 인해 몇 가지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입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거리낄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정우는 이서연과의 이야기 속에서 서운수가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브라운관에서 비춰지는 그녀의 밝고 빛나는 이미지와는 달리 서운수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또 다른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은수 그 아이 집안 환경 좋은 건 알고 계시겠죠? 그러다 보니 세상 물정에 많이 어두웠어요. 늘 고상한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 뼛속까지 양아치인 작자들을 대하는 법을 전혀 몰랐던 거죠. 서은수는 음악업계의 고위 인사로부터 지난 몇 년간 심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했어. 걔가 지 전문 분야라고 하면 정말 말을 똑부러지게 하는 아이거든요. 타협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적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감당 못할 정도로 불어있더라고요. 또한 서은수는 죽음 직전에 누군가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 협박 편지에는 서은수의 과거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는 그녀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 그 편지는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가지고 계시다면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아, 편지는 이미 찢어버린 지 오래예요. 은수가 한때 스토커에 엄청 시달린 적이 있었잖아요. 걔가 그 스토커에 대해서 심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차마 보여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그 편지 내용 중에 서은수 씨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니저님이라면 충분히 짐작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정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서연은 당황하는 모습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정우의 시선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예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직접 들은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난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창백해진 얼굴은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애초부터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었지. 이서연 매니저님, 당신은 저에게 서은수 씨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듯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딸처럼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서은수 씨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매니저인 당신이 결코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나는 그녀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어. 매니저님, 당신은 그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당신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서은수가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과거.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이 말에 이서연의 낯빛은 더욱 창백해졌어. 그녀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윽고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 죄송한데 담배 한 대만 태워도 될까요? 은수 2년 동안 잠수 탄 적이 있었죠. 한간에는 스토커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가 팽배한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 임신해서 그런 거예요. 배가 남산만큼 부풀어 오르는데 어쩌겠어요. 지도 낳아야겠다고 빠득빠득 우겨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버지는? 누구긴 누구겠어요. 김성준, 그 뽕쟁이지. 아이 생기고 결혼 발표한다고 기자회견 준비하는 와중에 김성준 그 인간이 사고를 쳤으니 김성준이 형 집행 확정받고 교도소 들어가던 날 은수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우리는 애를 지우는 게 맞다고 하는데도 그 아이는 소중한 생명은 죽여서는 안 된다고. 답답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낳긴 낳았죠. 그 사건 무마하려고 스토커 얘기를 저희가 만들어서 뿌린 거예요. 이 얘기는 극비로 진행된 일이라 아는 사람이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의 편지가 날아왔으니 저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서연은 다시 라이터를 꺼내어 담배에 불을 붙였어. 담배 연기가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어. 그녀는 다시 깊게 한 모금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지. 은수가 이탈리아로 떠나는 이유는 유학 때문이 아니에요. 혼자서 애 키운다고 육아를 위해서 가는 거지.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돼버렸으니 아이만 불쌍하게 돼버렸지 뭐예요.